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 조금도 안 남았죠. 달력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선물 주고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년 농사? 사람 농사? 글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비교적 농사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만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여기 나오시는 두 분 덕분에 제가 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선태 교수님, 김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많이 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키운 듯한 그 엄마예요. 덕분에 많이 컸습니다. 어떠십니까? 연말 계획들도 많으실 텐데 네. 사람 농사 잘 지으셨나요? 그럼요. 이제 1년 농사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수들은 주로 이제 농사 짓는 게 좋은 논문 얼마나 많이 썼느냐, 또 얼마나 많은 좋은 학생들 키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논문 잘 쓴 것 같고요. 예. 또 학생들 지도 잘한 것 같고, 네. 특히 자식 농사 나름 다 학교에서 막 삼관왕 해갖고 상장도 받아오고 좋으시겠다. 또 오라고 네. 또 부모도 오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불려도 가고 그런 걸 봐서 올해는 그런 대로 풍년 농사 지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셨네. 네. 우리 김갑수 선생은 좋았던 일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 가서 뭐 먹었던 거, 어디 가서 뭐 봤던 거 이런 거 많이 떠오르는데 지난 가을에 우리 가족들이 일본 가서 막 그냥 헤매던 밤거리 그런 생각도 나고 여행 다녀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것 중에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행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애가 부쩍부쩍 커요. 성숙해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밖에 없지만 딸이 5학년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 5학년이에요. 삼관왕 했다는 애가. 사돈.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우리 송년 모임 같은 거 우리 프로그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고기 또 가져오시고. 그럼요. 고기를 종류별로. 네, 종류별로. 소고기, 돼지고기, 네. 오리고기, 닭고기. 저는 이게 우리가 카페잖아요. 네. 근데 카페는 원래 음료수만 파는 게 아니라 보통 맥주나 와인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래서 송년회를 네. 음주 방송을 한번 하는 걸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게요. 좋잖아요. 고기 고마고마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최고지. 모여서 그럼요.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정말 후회되는 일도 이야기하고 이 카페가 북적거리면 참 좋겠네요. 그래, 즐거웠던 일도 이야기하고. 근데 오늘 저희 카페 주인공들은 1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자, 일단 화면 보시죠. 국내에서 쌀이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같이 유통되기 때문에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도 그것을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나 하나가 농민들이 대접받는 쌀값 보장받는 대회에 합류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올해 정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풍년이 들었는데
쌀값을 제대로 못 받고 풍년기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그 교수님, 쌀하고 고기는 그 이웃간 사촌이죠. 아닙니까? 이 쌀이 우리나라 고유의 그 농산품이고 고유의 품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생산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고량이 많고 뭐 이렇게 되는데도 이 쌀밥용 쌀은 수입이 계속 이렇게 되는 데다가 쌀 소비가 또 줄고 있고 이러니까 쌀값이 지금 완전히 제값을 못 받고 이러니 농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죠. 수입 쌀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쌀이라는 것들은 늘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은 확보를 해놓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쌀 개방은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정부가 이렇게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이 수매가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매년 이런 이 재고미가 끊임없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 피해들이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현실들은 농민들한테 언제까지 이걸 감당하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에는 또 나머지 이제 그 국민들에게 쌀 소비를 늘려달라고 호소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차 산업 농업 특히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식량의 무기화라는 것이 식량의 식민지화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넘버 원이 바로 이 쌀인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외식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게끔 팍팍팍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계속 목줄을 재고 있는 게 수입 쌀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쌀이 물론 가공용도 있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외식하면서 먹는 이 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쌀이 아니라 수입된 쌀일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1년 농사를 지은 인건비가 7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7만 원. 보세요. 논 한 마지기가 200평인데 거기에 이제 트랙터 로터리가 5만 원 돈 들어가고 어린 모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거 6만 원. 심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 들어간대요. 비료 한 포대 2만 원이고 뭐 약치고 뭐 이러는데 3만 원, 2, 3만 원. 벼타작 건조 8만 원, 토지세 18만 원. 이렇게 이제 수확한 쌀이 9포대. 한 마지기지만 네, 한 마지기에서 9포대가 나와요. 네. 한 가마당 변동직불금 최고 금액으로 계산해도 6만 원. 6, 9, 54. 그렇죠. 54만 원. 생산 비용 47만 원 빼봐요. 빼면은 7만 원. 한 마지기 지으면은 1년에 한 마지기 지으면 7만 원 남는다. 예. 이게 이제 생산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이제 손해가 많겠죠. 이 농부님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보면은 더 실감이 나는데 우리 보통 커피 한 잔 4,000원 하잖아요. 애완견 사료 1kg에 10,000원 합니다. 맞아요. 쌀 1kg 얼마인 줄 아세요? 1,640원. 그러니까 개 사료보다 싼 쌀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농부 여러분들이 왜 아스팔트 위에 서 계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국 농민의 부산 경남 연맹 하원호 의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저희가 따뜻한 차도 준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죠? 지금 백남기 농민이 또 이런 농업 문제, 쌀값 문제 때문에 그 정부에 또 항의도 할 겸 집회를 올라갔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사경을 지금 물대포 맞으신 물대포 그것도 바로 직사포로 머리에도 바로 맞아서 바로 뒤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도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물대포를 쏴서 그 구하러 간 사람들까지도 물대포를 맞고 싣고 있는 구급차까지도 물대포를 계속 쏴대는 이런 작태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힘드신 상황이에요. 지금 갈수록 더 악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쾌되실지도 모르니까 기대를 좀 갖고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고맙겠습니까? 예, 그러게요. 예, 그렇게 많은 농민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 쌀이나 농업 문제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정부나 지금 경찰청이 발표하는 거 보면 그런 거는 다 빼고 농민들을 뭐 폭도 집단으로 몰아가듯이 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쌀 얘기로 돌아가서 올해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정부 발표로는 432만 톤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422만 톤인가 한 10만 톤 정도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뭐 실제 올해 아시다시피 뭐 전남이나 경남 지역은 사실 풍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라든지 이쪽은 올해 되게 가물었잖아요. 네. 계속 가을 가운데 식수를 걱정할 정도로 가물어서 그쪽은 그렇게 풍년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년하고 조금 더 늘었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은요?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농협 RPC 미국 처리장에 내는 가격이 작년에는 5만 2천, 3천 원 이랬는데 올해는 이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2천 원대로 지금 떨어지고 아, 그렇구나. 만 원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세상 많이 폭락했네요. 40kg 나락 부대에. 왜 이렇게 많이 폭락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걸 농민들이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정부 발표로는 그걸 풍년으로 농민들 탓을 농민들이 그래 지금 뭐 저도 쌀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풍년 농사를 지은 게 꼭 제가 죄를 지은 기분이 들게끔 해서 그 부분이 진짜 이게 맞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남도에서는 농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쌀을 남아도는 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도가 이제 지난 추경에 비경영 안정 대책 자금으로 해가지고 100억 원을 확보를 하고 또 시군에서도 100억 원을 확보해서 이래 도합 2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 12월 중에 우리 그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그런 이제 안정 경영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또 21개 사업에 한 1,190억 원을 15년도에 투자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2024년까지 이제 벼 재배 면적을 이제 감축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80만 헥타에서 한 5만 헥타를 감축하는 5만 헥타 정도로서 생산량도 한 5만 톤을 축소해서 한 350만 톤 정도의 생산을 유지하고 그다음 우리 경남도 그에 맞춰서 한 6천 헥타를 지금 현재 7만 한 3천 헥타에서 6천 헥타를 감축해서 6만 한 8천 헥타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39만 톤의 생산량을 한 34만 톤 정도 그렇게 생산을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 큰 소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수출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수출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문을 넓혀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기능성 쌀을 재배를 해서 미국으로 지금 처음에 이제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올해 금년에 한 160톤을 수출했는데 연말까지는 한 200톤을 이게 이제 기능성 쌀을 넣어서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기능성 쌀을 또 재배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도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뭐 항노화나 우리 지역의 항노화나 이제 그다음에 여성의 피부 무형 이런 그다음에 또 관광 이런 거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창녕 지역에 이제 부곡 온천은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 좋기 때문에 또 우리 피부 미용에 좋은 쌀은 이제 농미쌀을 해서 농미를 창녕 지역 부곡 지역에서 생산하고 또는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는데 이거 기능성 쌀로 이제 특화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른 뭐 경남도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중 FTA도 체결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역수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정부에서 너무 그런 그 흠앙한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쉽게 경남도에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농토를 줄이겠다, 쌀 재배 면적을 줄여서 생산량을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 하고 뭐 기능성 쌀을 개발하자. 개발해서 얼마를 오르겠다. 그게 한마디 농사재배와 몇만 원 차이도 안 될 뿐더러 기능성 쌀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찾는 사람도 소수일 거고 아마 밥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뭐 검은 쌀, 홍쌀 뭐 이런 거 잠깐 옛날에 흥미가 많았잖아요. 흥미 많은 유행 그런 것도 유행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 별로 그냥 좀 썩어 먹는 정도지 그걸로 지금 안 됩니다. 쌀 소비량이 주는 게 쌀이면 맛이 없거나 쌀이 영양가가 떨어지거나 이래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변화되기 때문에 쌀 소비가 주는 건데 그거를 기능성 쌀이라고 하는 지극히 지역적인 부분으로 정면 돌파라는 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한 아니 거죠. 왜냐하면 농사 짓는 규모를 줄이면서 그런 쌀을 이제 수출을 하고 비싸게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지금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 25%도 안 됩니다. 그 더 농치를 다 줄이면은 농사를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고, 그러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서 우리 목공에 넘어가는 식료품을 전부 외국에서 주는 건데 우리가 그집니까? 우리 손으로 한 푼도 먹을 쌀 하나 생산 못할 정도로 자꾸 농토를 줄이라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또 통일 이야기하는데 만약 통일될 경우 곡물이 훨씬 북녘에도 모자라잖아요. 그런 쌀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농시가 다 없어진 뒤에 좀 전에 이제 그 화면에서 중장기 대책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면서 좀 저는 참 그 좀 딱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게 예, 저도 우리 쌀 수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180톤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게 수십만 톤 아닙니까? 예. 근데 180톤에서 한 200톤까지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대책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냥 저 사람들이 농업을 이해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 예를 들어 중국의 술을 한중에 FTA가 체결되고 역으로 우리가 쌀을 수출하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도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쌀이 저가 쌀이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이 쌀값 죽어나는데 그 수출하겠지요. 물론 비싼 쌀을 요구하는 청도 있을 거니 그게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미합니다. 그것도 해보고 한 뒤에 실제 수출을 어느 정도 했다. 올해 뭐 10만 톤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10만 톤 더 늘려 이런 대책이 아니고 하겠다. 예상된다. 그럼 당장 쌀값은 넣는데 그 수출을 할 거니까 한쪽으로 그걸 제껴놓고 쌀값 올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농부님들 길을 이렇게 살려드려야 나 농사 더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공부 잘한다야 공부 잘하듯이. 근데 저렇게 기가 죽으셔서 과연 농사 짓고 싶으실까? 우리 의장님도 농사 아까 짓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앞으로 농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이 굉장히 황당하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하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매실 같은 걸 많이 심었잖아요. 그 심으려고 논에서 나락을 안 심고 심었는데 올 봄에 매실 수확도 못하고 전부 했고 그 창이나 이런 데 사과를 논에 심었습니다. 근데 올해 사과값이 엉망이고 요 창원이나 당동업 이런 데서는 또 단감을 논에 심었는데 농사를 바꾸 수확을 못하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쌀농사를 줄이고 딴 걸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저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딴 걸 뭐 심기에는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꾸준히 농민들이 요구했고 쌀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제도적 안전장치가 가장 잘 돼가 있는 품목이 쌀입니다. 그렇죠. 그거마저도 수지가 안 맞는데 나머지 농사는 그냥 투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우선 맨피용으로 쌀값이 떨어지니까 딴 걸 좀 해봐라. 이거는 정부를 더욱더 못 믿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원호 의장님은 벼농사는 그래도 하실 거죠? 예, 그렇죠. 그거 말고는 더 답이 없습니다. 딴 농사를 하면 더 망할 것 같아서 실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 농부 여러분들이 우리 의장님 때문에 힘낼 수 있도록. 저도 그 농부들한테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농하면 이런 어려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심정이라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그 농과대학 교수로서 오늘 너무 마음에 저희 그 농업은요 생명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끝까지 지켜내 주시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의장님 힘내시고요. 백남기 선생 왕쾌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뭐 참
답답하네요, 그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쌀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쌀 농가의 소득 보전 해주겠다. FTA 협상 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하겠다. 식량 안보 체제 구축하겠다. 그리고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 이야, 다 멋진 말씀이신데. 근데 이 중에 사실은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된 거나 실행된 게 어디 있냐 말이죠. 당연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했고 그런 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는 유권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는 당연한 권리인데 그렇지 않고 생계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곤란하게 됐으니 자, 정부는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 또한 농민 여러분들의 권리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폭력 시위라고 이렇게 엄단하겠다 해서 물대포를 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부가 국민들과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 이제 시위하는 걸 보고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실제 내용은 없고 폭력 시위 뭐 이런 걸로만 지금 돼 있는데 왜 정말 농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이런 프로가 정말로 방송이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자, 쌀 문제 해법을 다각도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분 모시면 어쩌면 해법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래서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같은 학교 근무하시는 분이요? 예, 저희 같은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우리 농부님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참 그 심정이 어떠세요? 쌀 문제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데 쌀도 사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생산이 많이 되고 수입이 많이 돼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안 든다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주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뭐 예를 들면 삼겹살 많이 먹으면 그만큼 쌀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카페 메뉴도 보시면 저기 보면 이제 빵 메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만큼 이제 그만큼 빵 같은 거 많이 먹는 대신에 쌀을 많이 안 먹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 이유 원인과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을 사실 해결하는 현실적인 제안은 상당히 어렵다. 아까 그 남아도는 쌀에 대한 시중하고 격리시키는 그 보관하는 그 문제 이제 이 농부님들이 주장하는 그 양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양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그 물량 수급에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가.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룰이라는 게 있고요. 곡물 같은 경우는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것, 공급량이 일정한 범위에 내에 있으면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가격이 아주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채소 같은 경우도 큰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량이 한 10% 정도만 늘어나면 채소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또 10% 정도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한 5% 정도만 시장에서 격리하면 작년 수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이 격리돼야지만 그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추가로 더 수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쌀 수입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농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 밥상용 쌀 수입? 그게 따로 있나요? 수입 쌀이 무슨 용 따로 있고 무슨 용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1994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그때 이제 시장이 많이 대폭히 개방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대신에 한 가지 외예를 뒀는데 그게 이제 쌀입니다. 그러니까 관세화한다는 게 관세만 내면 누구라도 다 수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쌀만큼 막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쌀을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MMA라고 해서 최소 물량,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10년간 유예를 받아서 2004년이죠. 그때 이제 만기가 됐는데 그때 저희가 그 당시까지는 이제 쌀을 수입 가공용이니 밥쌀용이니 구분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한 쌀을 다 이제 가공용을 다 돌렸거든요. 시장에 안 들어오게. 근데 그걸 이제 그 수출국들이 한번 유심시켜봤죠. 그랬더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쌀을 수입해가지고 다 가공용만 쓰더라.
그렇게 이제 가공육 쓰게 되면 가격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재협상할 때 무슨 얘기했었냐면 한국 쌀 너희들 일정한 수입쌀 일정한 부분은 가공용 말고 꼭 밥상용으로 써라.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냐면 30%입니다. 아, 크네. 예. 그렇게 많게 되고 그래서 이제 농민 단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이제 다시 10년을 해도 20년을 유예를 받았는데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가는 게 우리나라한테 더 불리하겠더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관세화로 가기로 그 정책을 결정하고요. 그것을 이제 WTO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WTO에 통보하면서 그 밥상용 쌀의 구분은 없앴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4년, 5년 걸쳐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쌀 수입을 안 하거나 밥상용을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만이 대표적인데 대만이 2002년에 관세화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밥상용 수입 같은 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쌀 수출 갖고 협상 과정에서 너희들 대만 쌀 수입하는 것 가공용으로 밥상용으로 한 것은 절대적으로 밥상용으로 쓰고 가공용으로 절대 쓰지 마라. 그다음에 수입한 쌀은 대외 원조용으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걱정하는 것이 당장 수입 안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4, 5년 기간 협상 과정에서 그런 조건이 붙게 되면 올해 지금 당장 조그만 걸 떼내려다가 오히려 큰 혹을 붙일 수 있다. 공공비축미로 이제 창고에 비축해 놓은 것이 재고가 지금 137만 4천 톤,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지금 보관 비용도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재고 관리 방법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한 국가는 적정한 쌀 재고를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FAO라는 곳에서 권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1년 쌀 소비량의 17 내지 18% 정도 됩니다. 물량으로 따지면 80만 톤 정도 되고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137만 4천 톤, 거의 140만 톤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제 그 35만 톤을 추가 매입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170만 톤이 넘어가서 그럼 거의 적정 재고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단체는 계속 이제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 어떤 저장할 공간 자체도 굉장히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저장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장하면 그냥 쌀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창고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톤당 한 14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쌀을 저장하게 되면 그게 쌀 품질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가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할 때는 비싸게 샀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걸 싼 값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가격 하락분에 대한 손해분도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톤당 한 1,200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이렇게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재고 안 하고 이걸 좀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 위에 이제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지금 가뭄 들어가지고 100년 만에 뭐 왕 가뭄 들어가지고 지금 식량난에 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재고량 100만 톤이 넘잖아요. 100만 톤. 네. 100만 톤이라고 합시다. 140, 예. 100만 톤 요거 딱 북한에다 보내면 완전히 모든 문제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거? 대북지원은 농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그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학계에서도 그걸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대북 지원은 2010년에 이후에 이제 중단돼 있는데 그 쌀을 보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정치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독자적이 아니라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부처의 관할 업무를 넘어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혼자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경남도의 경우에 도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능성 쌀 개발해서 좀 고가에 수입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가 안 될까요? 기능성 쌀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쌀에 특정한 성분이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채소나 특정의 약성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면 이제 그걸 재배해서 그 기능만 따로 빼서 뭐 어떤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의약품 재료로 쓸 수가 있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능성이 있는 성분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포함하고 있는 다른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쌀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능성 쌀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쌀이 있는데 콩도 있고요, 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쌀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야맹증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야맹증 걸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비타민 A를 접목을 해서 쌀이 노랗게 나옵니다. 누렇게. 그래서 황금쌀이라고 하는데 그런 쌀을 이제 하게 되면 기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GMO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개발해놓고도 아직 상업화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하원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기능성 쌀은 잠깐 어떤 작은 부분을 소화해 줄 수는 있지만 큰 시장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쌀 소비량이 좀 늘어나야 될 텐데 새로운 소비 수요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랄까요? 뭐 예측이랄까요? 뭐 어떻게 좀 해법을 제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 쌀 소비를 늘리면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쌀 생산이 2% 늘더라도 소비가 5% 늘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쌀 소비라는 게 그 예전에 이제 풍년기근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풍년기근 말씀하셨는데 풍년기근이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는 풍년이 돼도 그게 다 소비가 됩니다.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육류도 먹고 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러면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늘어나면 이건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늘리기는 이제 소비를 늘리기 어렵고 그러면 이제 결국 하나 남은 것은 가공용으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 가공용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공모하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걸리 공장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과자도 만들고 또 이제 가래떡 데이라고 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또 그 경남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겨울철에 어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꼬치에다가 가래떡을 꽂아서 푹 쪄서 이렇게 맛있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는데 그렇게 해서 도입 방안을 제시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수입사로 대체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농민이나 이제 정부 정책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우리나라 쌀을 사면 딱 쓰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 보면 이게 돈과 관련돼 있거든요. 원재료비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쌀을 사용하게 되면 개당 뭐 500원 남는데 수입쌀 쓰게 되면 800원 남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공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걸 우리나라 쌀로 쓰게 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좋은 거 드시고 사셔야 되는데 일도 힘든 데다가 좋은 쌀도 못 먹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경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농가 소득도 문제지만 도시 근로자 소득도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도시 소비자들도 주문의 사정이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더 싼 걸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 싼 거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수입쌀을 정부에서 막고자 해도 농가들은 막고자 해도 소비자들은 원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 좀 개발 좀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단계는 아니네요. 그래서 쌀 관련 정책이나 뭐 대책들은 지금 수십 년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요. 저희에게 좀 힘을 주시는 일에 많이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은 쌀이 주시기 때문에 쌀이 기반입니다. 이 쌀이 무너지면 다른 농사들도 다 무너지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당장 지금 우리가 지금 쌀값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 쌀 보관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거 전부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게 다 내 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쌀값 문제가 정말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인식을 갖고 내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농민들이 외치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귀를 좀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년회는 아무래도 오리쌀 막걸리로. 예. 예. 네. 그리고 아침 식사들 꼭 하시고요. 날씨도 쌀쌀한데. 예. 우리 아이들도 아침 식사 먹여서 보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